비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입니다. 바깥에서 빗소리도 들리고 이런 날은 진짜 파전 막걸리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참 그렇고 저희는 열심히 공부나 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서두를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 오픈마켓에 입점을 했든 아니면 독립몰을 운영을 하고 계시든 이커머스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는 서두 시작입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했으면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생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또 가격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지 경쟁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을 할 것이며,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서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게 할 것이며, 또 독립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몰 사이트 자체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해외 글로벌 셀링을 하다 보니까 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배송비를 낮출 것이며,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 그 나라의 정책은 경제 정책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잘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호감하고 살 것이며, 제일 중요한 또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등등등등 아직도 정말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잘 운영이 돼야지 판매가 잘 되고 성장하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서 멘토링을 할 때도 그렇고 온라인 글로벌 셀링을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즈니스 최고의 경제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의 꽃이고 유통의 꽃이고 모든 걸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저는 방금 제가 이렇게 나열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제품 소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올리실 때 물건을 어떻게 올리실까요? 진짜 고민하고 올리실까요? 아니면 그냥 국내 웹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씩 긁어가지고 아니면 그 캡처 떠가지고 그냥 씩 간단하게 구글 저희 트랜슬레이트 같은 거 아니면 팝하고 이용해가지고 딱 몇 줄 이렇게 해서 쫙 올려서 그냥 판매를 시작하실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물건을 거의 뺏겨오다시피 해서 뺏겨서 물건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나왔던 그 제품 페이지를 통해서 상품 매출이 높으셨을까요? 물론 yes, 잘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yes라고 자신에게 yes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no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매출이 안 나와요. 노출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잘 판매가 안 돼요. 물건을 분명 많이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통계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그게 뭐냐면 나만이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차별화된 콘텐츠라던가 제품 소개라던가 아니면 나만이 줄 수 있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 유인책 같은 게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내 페이지를 들어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탈률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바운스 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일한 말로 천 레이트라고도 해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은 이제 또 바운스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얼마나 알고 계셨을까요? 이탈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마케터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네, 아셔야죠. 왜냐? 우린 마케터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상품의 마케터니까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셨다면 오늘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그 개념 정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탈률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탈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는 100명 중에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사이트를 그냥 한 번도 클릭을 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손 안 대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탈률
이탈자 수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을 이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념은 사실 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에서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 사용이 되고요.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각종 모든 페이지에서 다 사용이 되는 개념이 이 이탈률인데, 방문자 혹은 고객이 내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혹은 내 상품을 봤어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거든요. 내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바운스 레이트는 이거 하나만 갖고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고 스티킹이라는 거와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포고 스티킹은 뭐냐? 포고 스티킹이 높으면 이탈률도 높아요. 포고 스티킹이 낮으면 이탈률도 낮아요. 자, 포고 스티킹은 제가 한번 그 사전에서 뜻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고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포고, 기다린 막대기 아랫부분에 용수철이 달린 발판이 있어 콩콩거리며 타고 다닐 수 있는 놀이기구. 자,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퉁퉁퉁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스카이콩콩 생각나시죠? 스카이콩콩이 포고스틱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이탈률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사이트는, 혹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콩콩콩콩 뛰어서 이리 가서 보고 저리 가서 보고 저리 가서 보고 이리 가서 보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들어갔던 그 사이트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다면 콩콩콩콩 뛰면서 다른 사이트를 볼 이유가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포고 스티킹이 높다라는 건 이탈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갖게 돼요. 또 하나, 이탈률이 높은 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SER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earch Engine Result Page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처음에 노출이 됐던 그 검색 결과 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탈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포그스팅이 높은 것도 이탈률의 하나의 원인이 될 거고, 그냥 SERP로 돌아가는 그 비율이 높은 것도 이탈률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트에서 이 이탈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사이트에서 갖는 이탈률의 의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특히나 쇼피, 물론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쇼피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이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쇼피 그 셀러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들어오시면 좌측 메뉴 하단 쪽에 보시면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시보드가 처음에 보입니다. 그럼 대시보드 말고 제가 보려고 하는 건 프로덕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프로덕 클릭. 그러면 여기에 프로덕 바운스 레이트라는 애가 보이십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by months라고 해서 3월 달에 프로덕 바운스 레이트를 본 거예요. 무슨 의미냐? 3월 한 달 동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샵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그게 여기에 무려 몇 프로가 더 있어요? 68.55%라고 돼 있죠? 창피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겠죠? 이탈률에 대해서 이 이탈률이 이 정도면 좋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통계치가 있어요. 제가 그 통계치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여기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이제 조사한 반대요. 결과인데, 랜딩 페이지의 경우는 바운스 레이트가 70에서 90% 정도가, 그리고 서비스 사이트는 10에서 30%, 리테일 사이트는 20에서 40%, 블로그는 70에서 98%, 리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컨텐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40에서 60% 정도의 바운스 레이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통계를 해놨습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어차피 리테일 사이트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서비스 사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요렇게 서비스 사이트와 리테일 사이트를 좀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0에서 40% 바운스 레이트가 10에서 40%가 넘어가는 수치라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보자면 20% 미만은 원더풀, 아우 좋아 이거고 20에서 40% 정도면 에버리지 노멀하네 이런 수준이고 40%가 넘어간다 그 이상은 very bad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이탈률을 내가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내 사이트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혹은 내 상품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사이트에서 바로 정보를 찾으면 다른 곳으로 안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이탈률의 반대는 그럼 뭐가 되냐면 전환율이잖아요. 이 중요한 이탈률을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할 거냐 이건 거죠. 이탈률이 높은 거의 통계를 좀 보면 뭐가 없다고 했었냐면, 나만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가 없다거나, 아니면 나만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제품에 대한 소개가 없다거나, 아니면 나만이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베네핏, 유인책이 없다거나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다고. 그럼 결국은 그게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 구매 의사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는 최초의 사람은 나 이거 꼭 사야지! 나 이거 살 거야! 하고서 막 검색을 해서 그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걸 사는 사람은 사실은 8%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비율을, 그 8%가 안 되는 사람들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이탈률을 낮추려니 이것들을 제공을 해야 하는 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 고객들의 그 피드백을 계속 관찰하시고 그 피드백을 보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드백이나 리뷰가 높아야지 매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주는 피드백이나 우리 쇼피에서는 피드백이라고도 하고 또 레이팅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보고 계속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새롭게 기능을 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배송에 있어서 포장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포장을 바꾼다거나 뭘 어떻게 한다거나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죠. 다른 웹사이트에서 그냥 긁어다가 그냥 세 줄 그냥 이렇게 찍찍찍 번역하고 그냥 캡처 떠가지고 다른 웹사이트에 캡처 있는 거 그냥 화질도 더럽게 안 좋고 그냥 해상도도 되게 안 좋고 그냥 캡처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놓고 물건 판매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물부심보죠.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하셔야 될 거다. 그 노력이 반영이 된 걸 고객들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존은 타이틀은 고칠 수 없지만 블랙 포인트며 디스크립션 고칠 수 있고 이미지 고칠 수 있잖아요. 쇼피는 타이틀을 포함해서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 고도화를 계속하고 사람들의 것을 계속 보면서 고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상품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 본 상태에서 내 페이지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내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무료 배송, 그 다음에 상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내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그냥 나간다라는 건 고객이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얻으려고 했던 그 기대치를 못 얻었다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1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3이야.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줄 수 있는 거.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번들, 더 많은 애드온들 이런 것들. 또 그 안에서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다는 거. 그리고 디스크립션, 우리 쇼피의 경우는 디스크립션 3,000자까지 가능해요.
아마존의 경우는 디스크립션, 물론 아마존은 A 플러스 컨텐츠를 훨씬 더 많이 쓰지만 A 플러스 컨텐츠를 못 쓰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2000자까지 가능해요.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세한 내용들, 그 안에서 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A/B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B 테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이걸 보여주는 게 좋을까? 저걸 보여주는 게 좋을까? 기준 집단 A를 만들어 놓고 비교 집단 B를 만들어서 A가 노출이 될 때 더 매출이 좋은가? B가 노출이 될 때 더 매출이 좋은가? 이러한 끊임없는 관찰, 노력, 이 A/B 테스트도 역시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고도화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이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모션 같은 것들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거든요. 쇼피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피의 웹사이트를. 쇼피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는 대시보드, 프로덕트, 세일즈, 마케팅, 채널, 챗,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앤 피드, 그 다음에 셀링 코치,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대시보드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지금 프로덕트 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프로덕트 페이지 안에서만도 또 오버뷰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고 다이너시스가 있고 뭐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가 어떻게 좋고 트래픽은 어떻게 있고 오더를 넣고 안 산 사람은 얼마나 있고 오더를 넣고 그 오더를 넣은 사람이 실제 구매에 이르기까지는 구매에 이른 사람은 얼마나 되고 좋아요만 누르고 사지 않은 잠재 고객은 얼마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나간 이탈 비율은 이탈자는 얼마나 많고 이런 자료를 이러한 데이터를 다 줘요. 쇼피는 제가 이베이에서도 판매하고 아마존에서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쇼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마존도 굉장히 좋아요. 아마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마존의 그런 모든 인사이트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은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만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는 이렇게 브랜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대시보드 창을 통해서 그 안에 세부사항 그 페이지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정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셀러들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그렇게 브랜드 등록을 했던 한 셀러라 할지라도 이탈률이라던가 잠재 고객률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쇼피는 이걸 다 보여줘요, 자기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건 잠재 고객률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 이탈률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몇 분이나 보고 내 페이지에서 나갔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남성이 훨씬 많이 이탈률이 높으냐? 아니면 여성이 높으냐? 아니면 10대, 20대, 30대가 높으냐? 이런 세대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는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뭐 어찌됐건 정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곳은 쇼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깊게 자세한 분석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내 상세 페이지의 상태가 아니 내 샵이죠. 쇼피는 내 샵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냐 고객들이 얼마나 내 샵을 좋아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내 샵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고 사람들이 얼마나 내 샵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느냐를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고민을 던져주는 단초를 준다라는 거에서는 그나마 저는 쇼피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바운스 레이트가 갖는 이 의미가, 이 항목 하나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고 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너무 대단하신 거고 없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스 레이트도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퍼널도 마찬가지, 바운스도 마찬가지, SEO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재방문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잠재 고객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그 지식은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 많이 하셔서 인사이트가 가득한 그러한 우리 마케터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키우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